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아반떼 MD 변속 충격 관련 문의드려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질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반떼 MD 변속 충격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션 충격이 있어 오일 바꿀 때가 된 듯하여 미션 오일을 교환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언제냐면 2018년도 8월 19일입니다. 현재 조회수 242명이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변속기 초기화해 보시고 충격이 발생한다면 미미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하는 답변이고요. 또 다른 분은 답변이라고 되어 있어 나와 있는데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채택하셨네요. 이분에 대해서 채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포기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8월 18일 날 작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반떼 MD 변속 충격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일인 맞죠? 질문 주신 분이 비공개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아이디가 같다라고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결론은 우리 선생님께서 했던 질문이 맞을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변속 충격이 있어서 오일 바꿀 때가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질문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권영호 TV라고 돼 있잖아요. 이 답변자가 저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고요. 안녕하세요, 변속 충격의 원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은 머플러 건드린 거 다시 복원하세요. 학습이요? 아무 때나 적용되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옥시겐 센서 피드백을 보고 정비할 정비사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답변을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답변 내용을 일부를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피드백을 볼 수 있다. 피드백이 뭘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뭘 하냐면 이게 테스트하기에서 파형을 볼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라는 모드의 화면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옥시겐 센서의 피드백을 보고 그랬어요. 피드백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파형이 산소 센서에서 나옵니다. 산소 센서를 옥시겐 센서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꼭 이런 파형이 어디로 가냐면요, ECU로 갑니다. ECU에서 여기다가 ISC를 제합니다. 그럼 ISC 값은 뭘 바뀌느냐? AFS라는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거고요. 변화된 데이터 값이 ECU로 들어가면 ECU는 인젝션을 합니다.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이렇게 분사를 하고 분사된 연료에다가 ECU를 통해서 이그니션 점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타고 나가겠죠. 점화시켰으니까 타고 나가는 배기가스의 관을 타고 가는 도중에 촉매를 만납니다. 촉매를 만나고요. 촉매 앞단에서 뭘 만나느냐면 산소 센서를 만납니다. 이게 옥시겐 센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형이 곧 이겁니다. 배기관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서 ECU가 받아서 제어하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산소에서 파형을 볼 수 있는 정비사분을 찾으라 라고 제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이 제 답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했던 날이 언제냐면 2018년도 8월 19일이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은 제 글에 답변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또 몇 마디 나눴죠.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자님의 추가 질문해서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피드백 파형을 통해 무엇을 정비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파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 대상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형을 통해서만이 뭐가 문제 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질문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기압은 엔진 스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머플러를 개조하면요, 흡입 효율부터 문제를 일으키고요. 흡입 효율이 안 좋으면 압축이 안 좋아지고요. 압축이 나쁘면 점화 장치를 통해서 아무리 강한 점화를 시킨다 해도 연소 불량이 오고요. 연소 불량은 곧 변속 충격으로 이어진다. 그런 과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이니까 본인의 질문 이력을 가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작년에 드렸던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라고 하려다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취지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반떼 MD 변속 충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2년식 아반떼 차주입니다. MD라는 말은 빠졌어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 들어 변속 충격이 발생되어서 증상을 문의드려
쓰셔야 합니다. 우선 냉간시 10번 중 3번 정도는 속도 증가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요. 그런데 작년에 드렸던 내용에서 어떤 분이 그랬죠. 유온 센서 얘기를 하니까 초기화를 시켜봐라 그랬었죠. 저는 초기화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유온 센서는 초기화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유온 센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센서를 교환하는 것이고요. 센서를 교환해도 동일한 미션 오일 온도 값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유온 값이 높으냐 이거를 가지고 진단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로 변속기의 오일의 온도는요 냉각 장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속기 오일은요 곧 라제타를 통해서 식혀서 다시 변속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온 값이 비정상이면 라제타의 냉각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렸던 답변 이거는 전혀 무시하시고 또다시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질문을 주셨다.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뭐라고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물론 고장 범위가 워낙 다양하여 100%라는 것은 없을 것 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단시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답변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저리 써본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즉 검색을 통해서 제가 생생한 육성을 이용해서 드린 답변을 보고 정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조함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동차는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고요. 이 엔진에서 뭐가 나오는가? 동력이 나오죠. 이 동력이 미션으로 갑니다. 미션. 그러면 엔진과 미션 관계의 고장 코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P 코드입니다. P0011 뭐 이런 식으로 P로 시작되는 고장 코드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P라는 것은 엔진과 미션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곧 파워트레인의 약자입니다. P가 동력과 동력 전달 과정을 총칭한 P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서 정비하러 가셨을 때 고장 코드를 아마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장 코드가 있던 없던 중요한 거는요 엔진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엔진을 놔두고 이 엔진의 성능을 놔두고 변속기에서만 찾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변속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정상이냐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피드백을 통해서 엔진 상태가 좋아 나빠 이것이 판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 미션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미션 오일 양, 오일 온도, 그 다음에 스림량 이겁니다. 그런데요 100이면 100, 지금까지 권영우가 봐온 변속 충격은요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이 비정상이라 곧 변속 충격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진을 놔두고 변속기에서 찾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엔진을 진단하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변속 충격은 사라진다. 그러면 엔진에서 뭘 볼 것이냐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엔진에서 TPS 값을 봅니다. 그리고 AFS 값도 봅니다. 냉각수 온도도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엔진의 냉각수 때문에 유온 값이 변한다고. 변속기의 온도는 냉각수 온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니코를 쓰는 겁니다. 유온. 이렇게 엔진 냉각수의 비중이 유온 값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현재 내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이 얼마나 정확하냐. 우리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선생님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냉각수의 비중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변속기 오일 온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변속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가 나와서 라제타에, 라제타 아시죠? 라제타의 하단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캡도 있고요. 물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혀서 어디로 갑니까? 엔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변속기에서 오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오일 쿨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서가 변속기에서 오일이 올라와서 라제타의 하단부에 있는 오일 냉각기로 가서 순환을 시켜서 식혀가지고 다시 변속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의 온도가 가령 90도씨 짜리가 정상인데 선생님 자동차가 현재 100도라고 하죠. 100도씨가 됐다. 이것은 10도는 높지 않습니까? 높은 온도가 변속 충격에 영향을 주느냐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10도 차이 갖고는요 전혀 변속 충격과 관계없습니다. 변속의 스림량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유온값을 문제를 자꾸 삼으시는데 누가 또 얘기하면 갈아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본 원인이 바로 엔진의 출력이다. 엔진 출력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 드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인을 나열만 해준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TPS 그리고 AFS 또한 냉각수 온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ECU가 연료를 분사합니다. 인젝터를 통해서 분사된 연료를 ECU가 똑똑똑똑 신호를 보내서 점화를 시키죠. 이그니션. 그러면 타고 나간다 이거죠. 타고 나갈 때 산수 센서에서 뭐가 나온다? 피드백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런 꾸불꾸불한 신호가 나온다. 이 신호를 또 받았어요. 누가? ECU가요. ECU가 받아서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ISC한테 명령을 합니다. ISC 값이 변화되면 ECU는 또다시 연료 분사량과 점화식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곧 출력이 좋냐 나쁘냐, 연비가 좋냐 나쁘냐, 노킹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이 엔진 때문에 변속 충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EMS라고 합니다. 엔진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EMS라고 합니다. EMS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변속 충격입니다. 그런데 EMS는 무시하고 변속기 쪽으로만 자꾸 의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셨습니까? 냉각수를 봐야 할 이유, 또 흡입 공기량 값을 봐야 하는 이유, 또한 TPS 값은 정상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가도 봐야 되고요. 연료 분사 상태는 좋으냐 나쁘냐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화 상태는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흔하지는 않다.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진단기에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그러면 파형이라는 게 나온다. 산수센서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늘 오후에 어떤 자동차 사용자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오실로스코프를 샀답니다. 장비를 몇백만원짜리를 샀답니다. 공부하고 싶어서요. 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파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실로스코프를 샀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뵈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자동차를 진단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우디에서 나온 거죠. R8. 이 자동차가 엔진이 붙어버려서 왜 붙었는가 좀 원인 규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직장을 갔다 오느라고 우리 선생님의 질문을 이제야 본 것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동차 소유주로서는 궁금해서 제 진단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진단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나오는 파형, 이것이 산수센서 파형인데 이 산수센서 파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TPS 값, 공기량 값, 연료 분사량, 냉각수 온도, 그리고 점화장치 이런 것들이 좋으냐 나쁘냐, 또 엔진 오일은 좋으냐 나쁘냐, 이 파형으로 봅니다. 파형으로 어떻게 봅니까? 배우러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 파형을 이용해서 정비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나 머리 아픈 일이라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바꿔보죠, 저것도 바꿔보죠, 이렇게 바꿔보자는 식으로 정비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파형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정비사분을 찾으라고. 그러면 자동차는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고. 그런데 제 말씀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질문을 주신 것이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아반떼를 타시는 한, 또 자동차를 다른 데서 고치시는 한, 지금 보여드리는 산수센서 파형을 이용해서 진단하지 않는 한, 선생님은 내년에 또 질문을 주실 분, 아니면 다음 달에 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며칠 후에 또 질문을 주실 분, 하루에 2번 질문하셨다고.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받으셨지 않습니까? 변속기 초기화 보라. 변속기 초기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변속 충격과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뭔 질문이 했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뭔 얘기가 있어요? 변속 충격에 대한 답변, 머플러를 건드리걸 다시 복원하세요. 학습이요? 아무 때나 적용되는 학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학습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변속 충격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부품이 상태에 된다. 무슨 말이냐? 머플러를 개조했다면 머플러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있지 않습니까? 머플러 건드린 것 복원하세요. 그 다음에 옥시겐 센서 피드백을 보고 정비할 정비사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피드백을 볼 수 있는 정비
정비사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엔드머플러를 보관하는 것 오히려 빠를 것이다. 왜? 최소한 얘가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엔진 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봐라. 피드백을 보면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흡입 공기량이 많아서 부족해서, 또는 연료 분사량이 부족해서, 또는 많아서 점화장치의 점화 시간의 변화폭이 너무나 커서 작아서 등등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 배기장치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자동차 정비문에서 온 세월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드리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이 답변을 어디다 두셨어요? 그리고 올해 또 질문 주셨어요. 이제 감을 잡으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권영호 TV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원인을 나열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봐냐, 무엇을 진단하냐, TPS 값이 정상인가 보라는 거예요. 정상인지 아닌지 정비사는 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직접 TPS가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찾아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아반떼 MD의 TPS 값이 기본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자동차 정비사한테 정비를 맡길 거란 말이죠. 정비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TPS 값이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에어 프로세스 값은 정상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르면 글쎄요, 나 모르겠는데요, 딴 데 한번 가보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른 나와서 다른 데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가 정상입니까? 예, 정상입니다. 그래요. 냉각수 비중이 정상입니까? 비중이요? 모르겠는데요. 체크할 수 있잖아요. 기계로 진단하는 거니까요. 비중 체크해보고, 이렇게 되면요, 변속기 오일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 오일 온도가 높아가지면 변속 충격이 옵니다. 이건 없어요. 다만 변속기에서 슬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차이 날 뿐입니다. 변속 충격은 요온 센서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만 변속 충격과 연관이 된다면 오일의 양입니다. 변속기 오일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속 충격이 와요. 그러면 오일이 많으면 안 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변속기 오일의 양이 정상이냐, 오일 레벨이 정상이냐 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보시고요. 오일 온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150도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충격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5도 10도의 편차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의심스럽다면 냉각수 온도의 값을 변화를 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선생님 차 GDI 맞죠? 아실 거예요, 본인 차니까. GDI 이게 뭡니까? 이 엔진이라면요, 이그니션 장치도 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정화장치, 초파장치가 어때서? 그거 얘기는 자세하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권영호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권영호 TV를 처음 열어주신 분 모두에게 알쏭달쏭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답변의 내용을, 제가 나열해드린 내용을 진단하지 않으면 변속 충격 찾을 수 없다. 또 엔진 출력 나쁜 거 찾을 수 없다.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비사가 무엇을 진단하면 정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저는 그 항목을 나열해드리고 그걸로 통해서 정비사가 찾아내도록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조차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나열해 주신 거 어떻게 진단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절 찾아오시라는 거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전화번호 뜨지 않습니까?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린다고요. 그냥 댓글로요, 서운한 글을 써주시면 저 정말 신 안 납니다. 제가 신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영상 제작자로서의 큰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곧 여러분의 격려인 거죠. 그것이 곧 뭡니까?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한테 권영호 TV에 가서 봐봐, 그렇게 추천해 주신 겁니다. 그래야 권영호는 정말로 날로 영상 제작하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호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요, 아반떼 MD 변속 충격 관련 문의 드려요 라고 질문 주신 선생님, 2018년도 8월 19일에 의해서 또다시 2019년 12월 21일이죠 이제 1일에 드리는 두 번째 답변, 이 답변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내 자동차의 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 바이바이. 안녕.